선수랑 그 4대 단체 통일전이 이제 결정됐는데 여기 김매준 선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뭐 복싱 시작할 때부터 세계 챔피언 되는 걸 목표로 항상 했었고 그런 의미죠. 제 복싱 시작한 이유를 이제 하게 되는, 드디어 끝을 맺게 되는 그런 거죠. 이제 경기가 결정되긴 했는데 좀 상당히 급하게 경기가 결정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뭐 한 달 전에 사실은 이제 연락을 받았고요. 근데 뭐 그때는 이노우에 선수랑 한다는 연락은 아니었고 언더카드로 들어가서 책 끌고 올게요. 누나 이거 끌 수 있나요? 혹시? 신이는 한마디씩 해주시면 강한 한마디? 아, 알겠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네, 다시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왔었고 그때는 이제 이노우에랑 한다는 건 아니고 언더카드에 들어가서 언더카드 시합을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약간 드문드문 준비를 했었죠. 사실은 그냥 감량을 하는 정도로만 준비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2주 되고 나서 실제로 듣고 나서 알게 된 거죠. 근데 뭐 이미 예전부터 항상 연구해 왔고 예전부터 이노우에 선수랑 할 생각으로 항상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모든 훈련과 저의 모든 이런 패턴들은 다 이노우에 선수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런 훈련 방법으로 항상 해왔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부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어릴 때 좀 어떤 생활을 보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네.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걸 보고 좀 사전에 좀 공부했을 네. 때 이제 뭐 보육원에서 자랐다 이런 기사를 네. 봤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어떤 인생을 살아왔었는지 너무 길지 않나요? 그거 다. 짧게 그냥 짧게, 그냥 아예 태어나서 눈 뜨자마자 그냥 시설에 있었고, 거기서 태어난 거죠.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19살까지 거기서 이제 지냈고, 그 시설 생활을 하는 거는 뭐, 별 다를 건 없어요. 남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냥. 할 거는 다 할 수 있고, 또 못 할 거는 못 하고,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살 때부터 퇴소를 하고, 혼자 이제 20살에 집을 얻어서, 그때부터 이제 복싱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 약간 좀 부모님 없이 산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상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좀 힘든 부분 같은 게 있었을까요? 뭐, 어렸을 때가 제일 힘들었죠, 그런 거는. 어떤 뭐, 부분에서?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때나 뭐 예민하다 보니까 좀 부모님이 없는 그런 순간에 놓일 때, 남들은 있고 나는 없고 막 그런 순간에 놓일 때가 많잖아요. 학교 다니다 보면. 그러면 엄청 위축이 많이 되고 자신감도 많이 좀 잃고 어렸을 때로 그런 순간이 되게 많죠. 예민하다 보니까. 그리고 막 좀 쪽팔린 것도 많고 그냥 그런 거.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지금은 이제 복싱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예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복싱을 시작한 게 몇 살 때쯤부터 시작하셨나요? 20살 때 20살 시작했어요. 때. 뭐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복싱을 시작할 때 이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운동선수로 돈을 벌고 싶었는데 뭐 20살 때 시작을 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그런 운동이 복싱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복싱을 처음에는 시작했고
뭐 역시나 20살에 시작해도 재능이 있으면은 딱 잘할 수 있는 스포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됐죠. 뭐.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시작한 복싱은 어떤 의미를 갖고 계셨나요? 뭐 인생을 바꾸기 위한 희망 같은 거였나요? 뭐 약간 그런 의미도 있었죠. 운동을 20살에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삶을 한번 바꿔보자 이러면서 좀 시작했던 것도 있고, 그렇게 바꾸기 제일 좋은 운동이 사실 복싱이다 보니까 뭐 어떤 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복싱은 뭐 연줄, 뭐 돈, 백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나 혼자서 두 주먹으로 그냥 싸워서 다 이기면 되는 스포츠니까 그거 하나는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 또 주먹 하나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 같은 게 온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이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근데 뭐 너무 갑자기 찾아와서 뭐 결이라든지 그렇게 크게 있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동안 계속 봐왔고, 이노우에 선수를 제 모든 훈련은 항상 거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노우에 선수가 응징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 복싱 세계 챔피언이 15년 이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합이 결정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한국 복싱의 구세주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뭔가 한국 복싱에 지금 처해진 이 상황에서 뭔가 짊어진 짐이 있다,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진 않고요. 뭐 그러면서 운동을 하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뭐 다들 응원해 주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잘해보고 싶죠. 네. 그렇게 크게 막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 같은 거는 특별히 없으신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좀 없고 나 대 이노우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노우에 선수의 인상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생김새요? 생김새라기보다 이노우에 선수의 그 김혜준 선수가 생각하는 이미지,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 뭐 경기 그런 거 항상 볼 때 뭐 모습 같은 거를 좀 지켜봤을 때는 그냥 뭐 좀 릴렉스한 사람 같고, 보면 좀 차분한 것 같고,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저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나기도 해서, 예, 좀 잘 알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느낌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연습할 때도 이노우에 선수를 상대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연습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노우에 선수가 김혜준 선수한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노우에 선수는 저한테는 연습 상대입니다. 항상 저는 뭔가 혼자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혼자 훈련을 많이 해왔는데 그 많은 순간에서 항상 제 연습 상대가 이노우에였어요. 그 이노우의 형상이 항상 제 연습 상대였기 때문에 뭐 혼자 해도 좀 템포나 그런 훈련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달랐죠. 뭐 강도가 좀 많이 높게 했죠. 그런 도움을 좀 주고 그런 느낌. 이노우에 선수랑 언젠가 붙어야 된다고, 붙어보겠다고 생각하고 연습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연습하면서도 계속 이노ue 선수는 언젠가는 이길 상대라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오셨던 건가요? 이노우에랑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이노우에 선수는 그냥 잘하는 선수니까, 제 최근 내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니까 연습 상대 삼아서 그렇게 항상 훈련을 해왔던 거고, 제 모든 이제 템포가 빠르잖아요. 템포 빠르고 펀치 세고 테크닉 좋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노ue 선수의 템포에 맞춘 거거든요. 제가 훈련을 항상. 그냥 그런 걸 뿐이지 붙어야 된다라고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 기적이잖아요, 저한테는 사실. 지금 이 한국 복싱 이 상황에서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인데 그게 일어날 줄은 몰랐죠. 파운드 포 파운드에서도 이노ue 선수는 항상 상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리전에서 저번에 처음으로 다운도 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이노우에는 뭐 괴물일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괴물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은 같은 사람으로서 한번 붙어볼 만한 상대다 이런 거. 이노우에는 그냥 그저 제 연습 상대이고 스파링 상대일 수도 있고 시합 상대일 수도 있고 항상 제가 같이 훈련해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존재죠. 그냥 연습 상대입니다. 그런 연습 상대로 항상 이미지하면서 하는데 그런 이미지하면서 연습할 때는 이노ue 선수는 어떤 존재였어요? 연습 중에 상상하면서 연습할 때는. 항상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연습하면서도 따라갈 수가 없었고 그 템포에 맞춰야 돼서 다 따로 부수적인 훈련들을 너무 많이 해야 됐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저를 강해지게 만든 것 같아요. 하려면 맨날 뛰어야 되고 그런 훈련을 또 하려면 맨날 웨이트 트레이닝 해야 되고 정신도 좀 강하게 항상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로 있어야 평소에 훈련할 때 이노ue 선수의 템포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따라갈 수 없다라고 느낄 때마다 약간 이 사람은 괴물이구나 이런 느낌도 받으셨나요 혹시? 아니요, 점점 가까워졌었어요. 하면 할수록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 거의 쫓아갔는데 이제 하게 되네요. 사실은 그냥 뭐 거의 쫓아간 것 같아요. 아직 뭐 아예 쫓아가지는 못했고요. 거의 다 쫓아갔다라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의 이노우에는 지금 제가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거기에 전략을 이제 보태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전략을 보태면은 거기에 또 다른 게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노ue 선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걸 들었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거 아무렇지 않죠.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경기를 어떤 경기로 만들고 싶나요? 뭐 어떻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방식으로 승부가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상적인 게 있나요? 제가 이제 KO 시키는 방향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카웃 시키는 걸로 게임이 끝났으면 좋겠고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해왔었기 때문에 좀 고통스러웠었던 거고 그게 이제 발현될 때가 온 거죠. 이제 이노ue 나오야한테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나요? 딱히 누구나
이노우에 나오야 선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같은 선수를 아마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 커리어 통틀어서 저 같은 선수를 아마 못 만나봤을 거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왠지 예상은 가거든요. 이노우에 선수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를 말하고 싶고요. 아마 그 링 위에 들어서서 저랑 한번 펀치를 섞어보면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인 상대로도 몇 번 경기를 하셨는데 네. 7전 7승이셨어요. 상대 전적이 제가 네. 조사한 바로는. 그런 일본인 상대로 했을 때 상성 같은 게 뭐 좋다는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 특별한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본인 선수를 상대할 때 항상 제일 쉬웠어요. 그리고 필리핀 선수, 다른 동남아 선수들 할 때가 오히려 좀 좀 그냥 평범했던 것 같고, 일본 선수와 대결은 항상 신나 있었어요. 이기기 쉬우니까. 그 일본 선수의 그런 특성이나 그런 것들을 저는 잘 알고 있어서, 그 일본 선수 그 특유의 그 기본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잘 허물어뜨려서 쉬웠어요. 사실은 쉬웠고, 그래서 그렇죠. 그 일본 선수에 대한 인상은 좀 쉽다, 허물어뜨리기 좀 쉬운 스타일이다. 이번에도 그러면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할 예정이신가요? 아니요, 마음은 좀 다르죠. 이노우에 선수는 그 쉬운 스타일인데 거기에 최고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다르긴 하죠. 근데 뭐 일본 선수의 특성은 이노우에 선수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죠. 그럼 김희준 선수가 하는 복싱은 일본인 선수들을 상대로 했을 때 좀 상성이 좋은 스타일의 복싱을 하시는 건가요? 네, 조금 상상이 좀 좋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기에 저의 스타일이 좀 편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복싱 팬들에게 한마디 카메라를 보고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팬분들, 저는 김예준이고요. 갑작스럽게 시합에 들어가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투입이 됐다고 해서 너무 이제 시합이 재미없을까봐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샘 군만 선수보다는 훨씬 더 기대하셔도 좋고요. 제가 말했듯이 일본 선수에 대한 저의 기록이나 제 마음가짐은 이미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로시고 오네가시마스.